남양주 성모성지 대성당을 답사한 이후 마리오 보타의 작품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프랑스의 보타 작품을 답사 갔었는데 2023년에도 여기로 오게 되었네요. 그런데 여기 정말 답사 가기 쉽지 않은 곳이더군요. 제가 운전해서 간 답사 코스로 두 번째로 힘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답사를 하면서 스위스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었네요. 왜 그렇게 스위스 하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이 산 조반니 바티스타 예배당이 있습니다. 역시 스위스 건축가인 마리오 보타의 산 조반니 바티스타 예배당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프 채널의 앞입니다. 산 조반니 바티스타 예배당이 있는 모뉴는 스위스의 남쪽, 즉 이탈리아와 경계에 있는 알프스 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에 줌테르 작품을 찾으러 알프스 중턱의 마을에 간 적이 있는데 이번은 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자, 이제 한번 모뉴로 들어가 볼까요? 네, 저기 보이는 게 바로 산 조반니 바티스타 예배당입니다. 여기 모녀는 외부에 있는 마을 안쪽으로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 마을 어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한 5분 정도 걸어 들어가야지만 산 조반니 바티스타 예배당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정면각은 바로 앞에서 사진이 찍히지 않습니다. 마을 어귀로 들어오는 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줌 렌즈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꽤 커 보이지만요, 사실 정말 작은 예배당입니다. 사진으로 이 작품을 알고 있긴 했는데 이 정도로 작을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예배당이 있었지만 1986년 눈사태로 무너졌고 그 위에 새롭게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후면도 찍어야 하는데 또 슬리퍼로만 답사를 다니다 보니 언덕 올라갈 수 없어서 이렇게 반대쪽 측면을 찍고 일단 산 조반니 바티스타 예배당 전체 사진은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알프스의 깊은 산골 같아 보이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는 운전 코스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현지인 차는 날아다니던데. 전체 배치도를 찾지 못해서 구글맵으로 전체 배치를 대신하겠습니다. 산 조반니 바티스타 예배당의 북측에는 좀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의 초입에는 이런 조형물이 있더라고요. 일종의 우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수대라고 해야 할까요? 뭐라고 단정 짓기 뭐하던데. 북측 광장에서 산 조반니 바티스타 예배당으로 진입하는 것은 광장을 가로지는 게 아니라 저 광장 측면의 램프, 즉 경사로를 따라가야 합니다. 광장 경사로 중간에도 저런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네요. 광장 초입에 있는 그 성수대 모티브의 조각과 같은 작가의 작품 같은데요. 램프를 다 따라 나오면 이렇게 서측 광장의 입구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북측 광장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답사 때는 몰랐는데 광장이 경사된 것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산 조반니 바티스타 예배당의 정면 서측에는 일종의 원형 광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위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원형으로 느껴지던데요. 그리고 서측 광장의 남측에는 저런 공간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건 일종의 성수대 같은 조형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성수대에서 이쪽으로 나오시면 도로 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서측 광장에서 본 산 조반니 바티스타 예배당의 정면입니다. 광각사진으로도 전체가 안 찍히더라고요. 광각으로도 밑이 잘리지요. 저 경사된 원형 지붕은 보타의 시그니처 디자인 중에 하나이지요. 저 종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 저 홈으로 빗물이 아래까지 흘러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종은 눈사태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전 예배당의 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낙소대라고 해야 할까요? 계단 뒤쪽에서도 한번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산 조바니 바티스타 예배당은 보타의 시그니처 재료인 벽돌을 쓰지 않고 대리석과 화강으로 지었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이 재료 중 하나가 흔한 재료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럼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기대해 보세요. 평면을 구하긴 했는데 너무 간단하지요? 그리고 이 평면만으로 설명 못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자, 일단 입구는 이쪽입니다. 여기가 바로 산 조바니 바티스타 예배당 입구입니다. 그런데 입구 앞에 저 거대한 옹기둥은 의외로 좀 출입에 불편을 주더라고요. 산 조바니 바티스타 예배당 내부 양쪽에는 저렇게 소예배소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아치를 쓴 이유는 원래 예배당에 대한 오마주라고 하던데 다른 보타의 건축에도 이런 아치를 많이 보았는데요. 그럼 이 예배당을 디자인하고 그 이후부터 아치를 잘 쓰게 된 것일까요? 여기 흰 돌을 페치아 계곡에서 검은 편마함을 리베오 채석장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산 조바니 바티스타 예배당에서 산 조바니 바티스타는 세례 요한의 이름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두 이름이 연관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산 조바니 바티스타 예배당이 생각보다 훨씬 좁아서 저 말고도 몇 명의 관광객이 오자 사진을 찍을 때마다 카메라에 걸리더라고요. 산 조바니 바티스타 예배당의 천장 디자인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는 천창이요. 이 외에도 몇 개의 보타 작품에서 이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루틴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보타가. 이 아치가 바로 과거 이 자리에 있었던 예배당에 대한 오마주였던 것 같네요. 이 구조물은 일종의 플라잉 버트레스의 지지 아치 구조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재단에서 입구 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입구의 굵은 원형 기둥은 일종의 차벽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요. 예배당 정문의 양쪽에는 이런 액세서리가 붙어 있는데요. 정확히 그 용도가 뭔지는 모르겠네요. 여기 조명 시설들도 있는데 밤에 오면 어떤 느낌이 날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재단 안쪽에는 이렇게 또 작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저 안쪽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안쪽에서 들어와 예배당 내부를 바라본 곳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저런 나무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데 저게 정확히 그냥 벽인지 문인지는 모르겠네요. 이 재단 뒤쪽의 공간은 바로 이렇게 이 공간이 땅 아래 묻혀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이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단의 좌측에는 소박하게 생긴 마돈나 동상이 세례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우측의 이것의 용도는 정말 하나도 모르겠네요. 아참, 산 조바니 바티스타 예배당에는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배당 양쪽에 설치된 소예배소 중에서 북측에는 저런 창이 하나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냥 외부로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창인데요. 외부에 바로 저 창이 아까 전 그 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저 창이 완전 개방되어 있는 것인지 유리창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창이 재밌는 것은 제가 이 비슷한 창을 다른 보타의 작품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남양주 성모성지 대성당의 소예배당에 이런 창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선 저렇게 살짝 숨겼더라고요. 산 조바니 바티스타 예배당이랑 남양주 성모성지는 20여 년 이상의 시간차가 나는데 보타는 꾸준히 자기 복제를 해왔네요. 예전 줌터 예배당들을 찾아갔을 때
그 지역이 그 건축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산 조바니 바티스타 예배당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모뇨라는 마을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원래 답사 계획은 여기에 숙소를 잡고 하루를 자는 것이었는데 다음 일정 때문에 여기에서 하룻밤 머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차로 올라오는 데만 4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인 줄 알았다면 다음 일정을 포기하여서라도 하루 머물 것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녀는 다른 건축들하고는 매우 다른 형태의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지붕을 저렇게 돌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 건물은 창고 같은데 저렇게 나무 기둥 위에 돌을 올려놓은 것도 스위스 전통 건축의 특징이라고 예전 어느 다큐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붕을 돌로 만든 것은 예전 중국의 담다사를 답사 갔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슬레이트 재료였던 것 같은데 정말 세상은 재밌네요. 동양과 서양의 비슷한 건축을 한 것을 보면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모녀를 떠나오면서요. 여기를 다시 한번 오고 싶기는 한데 산 조바니 바티스타 예배당은 이렇게 보았고 그냥 여기를 쉬러 오는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꼭 하룻밤은 머물고 싶긴 하네요. 여기까지가 산 조바니 바티스타 예배당의 소개였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여기를 다시 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저는 이런 도로를 처음 보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렇게 꺾여 있으면서도 엄청난 언덕길입니다. 이 지역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운전하는 것이 많이 부담가거든요. 그럼에도 모뇨를 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라비치라의 풍경들은 가는 차의 타이어를 붙잡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멈춰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또 날씨까지 좋아서 정말 카메라를 가져다 대면 다 그냥 윈도우 배경 화면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스위스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정말 한번 이런 알프스 산 축덕에서 하룻밤 보내야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스위스 답사에서 운전은 가끔 살떨리게 만드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또 그립고 가보고 싶어지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앞페이였습니다.